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자, 게임 이론의 바이블이라고 불리는 김용세 교수님의 책, 그 정수를 제가 아주 명쾌하게 풀어드릴 텐데요. 오늘 다룰 주제는요, 정말 흥미롭고 또 우리 일상과 아주 밀접한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심지어 노벨상까지 받은 개념인데 바로 공정함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한번 이런 상황을 떠올려 볼까요? 우리 다들 한 번쯤은 겪어봤을 거예요. 팀 프로젝트를 정말 멋지게 끝냈는데 보너스가 딱 나왔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나눠야 할까요? 모두가 이건 정말 공평하다 하고 만족할 수 있게 말이죠. 생각해보면 누구는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했고 또 누구는 밤새 자료조사를 했고 다른 사람은 발표를 정말 잘했잖아요. 다들 기여한 게 다른데 참 어려운 문제죠. 바로 이 골치 아픈 질문에 대해서 아주 우아한 해답을 제시한 사람이 있습니다. 1953년에 수학자 로이드 세플리가 내놓은 해법인데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세플리 값이라고 합니다. 이건 뭐랄까? 일종의 공정성 계산기 같은 거예요. 각 사람이 팀의 성공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아주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균적으로 딱 계산해서 자, 당신의 몫은 이겁니다 하고 알려주는 거죠. 네, 그럼 이 마법 같은 계산기가 도대체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이 공식 딱 보니까 어떠세요? 머리 아프다 싶으신가요? 괜찮습니다. 걱정 마세요. 겉보기 되게 복잡해 보여도 이 안에 숨어있는 핵심 아이디어는 생각보다 훨씬 간단하고 직관적이에요. 제가 하나하나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개념은 한계 기여분이라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려워 보이지만 내용은 진짜 간단합니다. 딱 이거예요. 내가 이 팀에 합류했을 때 팀의 성과가 얼마나 더 늘어났나? 바로 이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저를 빼고 팀원들이 뭔가에서 100만큼의 결과를 냈어요. 그런데 제가 딱 들어가니까 결과가 120으로 늘어난 거예요. 그럼 저의 한계 기여분은 얼마일까요? 그렇죠. 바로 20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세플리 값의 진짜 천재성이 드러납니다. 그게 뭐냐면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전부 다 고려한다는 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팀에 맨 처음으로 합류했을 때의 기여도, 또 팀원이 2명 있을 때 제가 세 번째로 들어갔을 때의 기여도, 아니면 프로젝트가 거의가 끝날 무렵에 제가 구원투수처럼 딱 들어갔을 때의 기여도까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순서, 모든 조합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전부 계산에 넣는다는 거죠. 정말 철저하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입니다. 앞에서 생각했던 그 수많은 시나리오들 있죠? 거기서 나온 저의 한계 기여분들을 싹 다 모아서 공정하게 평균을 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온 최종값, 바로 그게 저의 세플리 값, 즉 제가 받아야 할 가장 공정하고 합리적인 몫이 되는 겁니다. 어때요? 정말 논리적이지 않나요? 자, 이론은 이제 충분히 알 것 같은데 그럼 이 멋진 아이디어가 실제 현실에서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한 기업 모델을 예로 들어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회사가 하나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이 회사에는 자본을 투자한 자본가가 한 명 있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N명 있습니다. 이 자본가와 N명의 근로자가 힘을 합쳐서 알파만큼의 이익을 만들어냈어요. 자, 그럼 여기서 퀴즈입니다. 이 알파라는 이익을 세플리 값으로 공정하게 나눈다면 과연 자본가의 몫과 근로자 한 명의 몫은 각각 얼마가 될까요? 여러분 생각엔 누가 더 많이 기여했다고 계산될 것 같으세요? 결과는 정말 흥미롭습니다. 세플리 값으로 계산해보니 자본가의 공정한 몫은 2분의 m 곱하기 알파로 나왔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단순히 돈만 투자했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자본가의 기여는 N명의 근로자들이 함께 일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판 자체를 만들어준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근로자 수가 많아질수록 그 판의 가치도 더 커지고 결국 자본가의 기여도도 더 높게 평가되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바로 근로자의 몫입니다. 근로자 한 명의 공정한 몫은 2분의 1 곱하기 알파 이렇게 나왔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점, 바로 근로자 수가 몇 명이든 상관없이 근로자 한 명의 몫은 항상 똑같다는 거예요. 자본가의 기여도는 전체 근로자 수에 따라 달라지지만 근로자 개개인이 제공하는 노동의 본질적인 가치는 다른 동료가 몇 명이 있든 흔들리지 않고 독립적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 와,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죠? 아니, 그런데 도대체 왜 이 세플리 값이라는 계산법이 유일하게 공정한 방법이다라고까지 인정받는 걸까요? 그 이유는요,
이 방법만이 공정함이라면 반드시 만족시켜야 할 네 가지 황금률, 네 가지 핵심 원칙을 모두 통과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뭔지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효율성입니다.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각자에게 나눠준 돈을 전부 다 합치면 원래 있던 전체 상금이랑 액수가 딱 맞아야 한다는 겁니다. 엉뚱한 데서 돈이 더 생기거나 누가 받아야 할 돈이 사라지면 안 되잖아요. 두 번째는 대칭성입니다. 이것도 아주 상식적이에요. 만약 A와 B 두 사람이 하는 일이 완전히 똑같아서 A 대신 B를 넣어도 결과가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면 그럼 당연히 두 사람은 똑같은 몫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죠? 이게 바로 대칭성입니다. 세 번째는 무가치성 원칙입니다. 이건 쉽게 말해서 무임승차 방지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상황에 그 사람을 넣어도 팀의 결과에 1도 도움이 안 되는 사람, 즉 기여도가 0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몫은 당연히 0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원칙, 선형성입니다. 이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계산 방식이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팀이 A 프로젝트로 100만 원을 벌고 B 프로젝트로 200만 원을 벌었다고 해봅시다. A 프로젝트에서 계산된 제목과 B 프로젝트에서 계산된 제 몫을 더한 값이 두 개를 합친 300만 원짜리 프로젝트 전체에서 계산한 제목과 똑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즉, 따로 계산하던 합쳐서 계산하던 결과가 일관되어야 한다는 거죠. 바로 이 네 가지 원칙을 모두 만족시키는 유일한 분배 방식이 바로 세플릭 값입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본 내용들을 핵심만 딱딱 짚어서 정리해보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할 거리를 하나 던져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의 핵심, 바로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세플리 값은 그냥 머리 아픈 수학 공식이 아니라는 것. 이건 각자의 평균적인 한계 기여도를 기반으로 몫을 나누는 아주 강력하고 공정한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밑바탕에는 효율성, 대칭성, 무가치성, 선응성이라는 누가 봐도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합리적인 원칙들이 버티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럼 이 내용을 바탕으로 마지막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속해 있는 조직, 팀이나 회사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곳의 성과 분배나 보상 시스템은 오늘 우리가 배운 이 셰플리 값의 관점에서 봤을 때 과연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만약 아니라면 어떤 부분을 어떻게 바꾸면 더 공정해질 수 있을지 한 번쯤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경제학 멘토, 경제학장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